여러분 안녕하세요. 롱장입니다. 오늘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현장에 나와서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동네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매물이 정말 없어요. 전세는 더 없고요. 나뉘는 것 같아요. 월세로도 나뉘고 전세는 전세대로 없고 또 매물은 매물대로 없고 좀 시장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강남에 나가보면 흔히 듣는 얘기인데요. 제가 한번 좀 꼬집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.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? 그 아크로 리버파크 평당 1억 거래가 됐니 안 됐니 되게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. 기억들 아세요? 평당 1억 거래 진짜다 아니다. 상징적 의미 때문에 아니다. 저 가짜다. 어떤 사람들은 진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. 예전에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 평당 1억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었어요. 그리고 1억을 못 넘는다는 믿음이 있었고 1억이 넘었다니까 현실 부정까지 했죠. 근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평당 1억이 넘는 거래 사례가 이미 몇백 건대로 훌쩍 뛰었죠. 즉 아파트가 이제 평당 1억이 넘어도 놀라는 사람은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적어요. 여러분 어떠세요? 평당 1억 넘는다 그러면 많이 놀라세요? 별로 안 놀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어떤 물가 상승의 일부예요. 이게 물가 상승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뜻은 아닌데 이게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고요. 여러분한테 제일 실감나게 말씀드리기 제일 쉬운 게 이거 같아서 그래요. 예전에는 분명히 아파트가 평당 1억이 넘는다 그러면 납득이 안 됐죠. 그럼 이 순간 누군가 이제 평당 1억을 넘었잖아요. 근데 이런 타이밍에 누군가가 여러분 앞으로 아파트는 평당 2억이 넘어갈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떠세요? 이제는 감이 오시죠? 좀 비싸 보이긴 하지만 평당 2억이 넘는 아파트가 나올 것 같죠. 그리고 한번 넘어가면은 우후죽순 늘어날 것 같죠. 이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거예요. 예전에 5억을 가지고 서울의 아파트를 샀어요, 여러분. 예전에는 현금 5억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샀고요. 지금은 로또 1등이 돼도 현금 5억은 말할 것도 없고요. 로또 1등이 돼도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사기가 벅차요.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기에는 현실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분명히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을 het갈리게 하는 건 이거예요. 화폐의 가치가 내려가지만 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만들어내면 장땡의 물건들이 있어요. 한도 끝도 없이 찍어낼 수 있는 게 있고 그 와중에 그걸 만들어내는 효율성을 기술적인 측면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전자기기도 마찬가지고요. 전자기기는 또 그 와중에 경쟁 상품이 신상품이 나오잖아요. 전자상품은 나온 순간부터 구상품이 돼요. 그래서 가치가 자동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은 걔도 원래 가치가 하락하는 게 없지 않아 있죠.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소모성이 강하니까 나온 다음에 계속 내려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어떤 차 한 대를 뽑을 때 절대 가격 자체는 올라갔어요. 화폐 가치가 내려가고 있죠.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시장 물가를 봤을 때 똑같은 물건으로 똑같은 양의 물건들, 재료들을, 식품을 살 수가 없어요. 화폐 가치는 이렇게 내려가요. 어떻게 해야지 실감을 체감하실지 궁금한 거예요. 그런데 집을 계속 구하러 다니신 분들은 체감을 해요.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.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가 정신병 걸린 사람의 어떤 변명이나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구나. 왜? 이제는 평당 1억 넘는 아파트가 되게 많거든요. 앞으로 더 늘어날까요? 줄어들까요? 더 늘어날 거예요. 왜냐면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을 할 거니까요.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마치 나쁜 것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. 화폐는 그 가치가 유지되기로 약속한 적이 없어요. 근본이제가 폐지가 된 그 순간부터 화폐는 거래의 방법이지 가치 그 자체가 아니에요. 그 가치를 약속하는 건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. 왜냐면 제가 오늘 살 수 있는 물건을 10년 후에는 똑같은 물건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.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약속을 해주지 않죠. 가치는 약속이어야 되잖아요. 제가 오늘 살 수 있는 물건을 10년 후에도 똑같이 살 수 있어야지 가치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런데 분명히 못 살 거란 말이에요. 현장에 나가서 아파트 가격을 보시더라도 그런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. 야, 여기가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너무 싸다.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에 비해서 너무 싸다. 그러면 그 아파트는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화폐 가치의 하락 때문에도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똑같은 입지에 똑같은 아파트를 똑같은 돈으로 지을 수가 없거든요.
그래서 아파트가 우상향하는 게 많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세요. 그 아파트는 역에서도 멀고 단지수도 적고 사는 사람들이 잘 못 살고 뭐 옆 단지가 바로 임대단지여서 학군도 별로 안 좋아질 건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다. 어른공장님, 저 아파트 왜 올라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.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, 간단합니다. 싸다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.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파트란 재화의 수요가 있을 때 전국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아파트가 매우 저렴하다는 큰 장점이에요. 근데 이 얘기는 조심해야 되긴 해요. 왜냐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. 진짜 쌀만해서 아니면 가치가 오히려 내려가는 중인데 그냥 가격이 그대로인 아파트도 분명히 있거든요. 왜냐면 대체 상품이 쉬운 게 있어요.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그냥 옆에다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 돼. 그러니까 토지의 희소성이 없어요. 아무런 특징이 없고 장점이 없는 아파트는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. 하지만 전국을 놓고 일정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의 수요가 일정 이상 채워지는 아파트들 중에서 굉장히 비슷한 컨디션인 거죠. 꼭 살아야 되지 않고 밀려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가격이 유난히 싸다.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밀려날 것이니까. 그 와중에 또 전세도 없으니까 또 밀려날 것이니까 그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 됐죠. 그래서 여러분이 저 아파트는 안 돼, 저 아파트는 오르지 않으라는 아파트들이 지금도 오르고 있죠.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타 요건도 있을 것이지만 아무튼 그런 아파트들은 시간의 차이일 뿐 예전부터 올랐어요. 왜 그러냐면 얘든 쟤든 싫든 좋든 화폐의 가치는 계속 내려가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은 화폐의 가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베팅을 거셔야 돼요. 확실한 건 여러분이 화폐가 담고 있는 가치는 지금과 미래에 다를 것이니까요. 물론 그때도 대한민국 원화를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재화를 살 수가 있을 거예요. 교환의 수단으로서는 약속을 했으니까요. 약속이에요, 여러분.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생수통이 있는데 이 생수통을 제가 코끼리라고 부르고 싶어요. 요건 코끼리야. 난 코끼리라고 부를 거야.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? 야, 미친 사람아, 이렇게 부르실 거잖아요. 근데 저는 부르고 싶거든요. 이게 왜 통용이 안 되냐면 이걸 물통으로 부르기로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 집회는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건 맞아요. 그런데 걔를 가지고 물건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약속이지 걔가 얼마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아닌 거예요. 여러분, 물건 중에서 카메라가 있고 핸드폰이 있으면 성능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? 가성비가 중요해요. 즉 쓸만한 핸드폰, 쓸만한 카메라 중에서 굉장히 저렴하면 굉장히 많이 팔려요. 서민폰, 서민 카메라 이렇게 불리면서 판매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근데 여러분은 이 논리를 아파트에 갖다 붙이시면 되게 나쁘게 느껴지고 잘못된 거라고 느끼시는데 굉장히 슬프게도 아파트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아파트에 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. 왜냐면 아파트 인근에 학교 통학도 편하고 치안 유지도 잘 되고 아무튼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에 살고 싶은 분들이 꽤 많아요. 그런데 대출은 안 나오고 점점 돈은 없고 가격은 올라가는데 아주 비슷한 조건 중에서 이 아파트가 굉장히 싸다. 굉장히 싸다. 그럼 걔는 뭐예요? 다른 애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다 올라가면서 화폐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아직도 싼 거예요. 그런 경우에 나중에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아파트를 너무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고 무슨 호재가 있고 나중에 재건축이 될 건데 지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, 지금까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전부 다 싹 다 치르셨어요. 그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결론이 나오셨으면 그거에 맞는 시선을 가지고 시장을 파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. 저랑 여러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?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도보로 걸어보고 환경을 파악하는 건 좋아요.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실제로 그 아파트에 거주할 분들의 태도가 맞아요. 저도 제가 거주할 아파트는 나가서 인근에 뭐가 있는지, 얼마나 걷는 도보가 편한지 구석구석 살펴봐요. 하지만 그것도 매물이 많을 때 얘기겠죠. 전 여러분이 지금 시장을 볼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강남이든 어디든 간에 어쨌건 서울의 아파트가 평당 1억 넘는 거에 대해서 예전처럼 사람들이 미쳤다, 잘못됐다, 저거는 가짜다,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.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가 몇백 채로 늘어나도 여러분은 더 이상 놀라고 있지 않아요. 왜? 화폐의 가치가 이제 그것밖에 안 돼요. 10억을 들고 강남에 나가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아파트 가격이 미쳤다, 잘못됐다. 그건 제가 설명을 해서 풀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.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장 가치니까요. 그게 아니면 화폐의 가치가 이제 저것밖에 안 된다. 그러니까
아주 저렴한 아파트들이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은 화폐 가치의 하락에 맞춰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격 자체, 숫자 자체는 올라갈 수 있겠다. 그래도 화폐 가치의 하락이 약간이나마 반영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가 보시면 그나마 약간 숨통이 트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부동산을 고를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게 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 때 비로소 실감한다는 부분, 그걸 알고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봐야지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.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